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9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연준이 물가의 전쟁을 쉬이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금 상승을 했고요.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중동 국가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오후장 들어서 더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 넘는 하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2,460선도 내어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가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820선도 내어주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만 담고 있는 형국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1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기관도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기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만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8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0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양매도가 거세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곡물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창고를 기습적으로 습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점점 더 격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는 그러한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8조 원을 다시금 동결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 우려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정유주보다는 사료, 비료, 농업 관련주가 더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개장 직후부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20%가 넘는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실적 전망에 따라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대표 기업인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6에서 4%대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은 메리츠 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와 최선우주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3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평가를 했고요. 한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신증권에서 3분기 어닝 쇼크를 전망했고요. 외국계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 역시나 비중 축소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두 자릿대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에서 3분기 부진한 실적을 예측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페프로민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바프알 카티세포 치료제 임상 1상에서 3명의 암 환자에 대한 암세포를 박멸했다라는 그런 임상 결과를 공개했고요. 지분을 갖고 있는 두 기업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카티세포 치료는요, 암 환자의 면역세포를 추출해서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암세포만 타격을 하기 때문에 후유증이 적고요. 단 한 번의 치료만으로도 암세포를 박멸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의 치료제라고 불리는 그런 기술력인데요. 오늘 광동제약이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앱클론도 1% 이상의 오름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을 중심으로 매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레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왜 하필이면 또 제가 방송할 때만 이렇게 시장이 꼬꾸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시내 계시겠죠. 그냥 시장이 어려우니까 네가 그 시간대 방송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어느 정도 좀 금전적인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마음이 엄청 아프실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금전적으로 좀 해석을 네가 만들어 들어야 이게 저한테 신의 계시오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선생님, 네. 참 시장이 요즘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틀 동안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다음 주에도 시장이 하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다음 주에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 모멘텀이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음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18일이나 있거든요. 근데 이 18일이나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가 감소가 되고 있고 전기차 수요 판매가 계속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한테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를 몰고 견인을 하고 가는 게 2차 전지인데 네. 테슬라가 실적이 다음 주에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다음 주 시장의 관건이겠고 지금 시장은 다음 주에 시장의 상승을 이어줄 수가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슈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시장이 좀 하락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들이 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에코하고 저 포스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완전히 녹아내리고 네, 있어요. 2차전지 안 좋죠. 네, 엄청나게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또 2% 정도 빠지고 있고 어제 상승했던 걸 또 다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거는 일단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계속 50% 정도는 갖고 계셔야 하는 습관을 갖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사시더라도 확실한 종목, 좀 느리더라도 나중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사시면서 잃지 않는 매매로 같이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당분간 시장은 좀 더 흔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정적인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혼자서 시장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주말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이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시장이 좋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 정말 밀리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밀리고 있어요. 5%가량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또 5% 정도 상승했다가 네. 또 오늘 또 5% 이상 하락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하마스처럼 납치해 가는 것 같아요. 상승분을. 누구한테요? 어디게요. 수급을 그냥 납치한다는 거죠. 네. 이거 네. 재미가 없었군요. 네. 너무 무리수를 던졌어요. 네. 일단 이 부분을 해가지고 상승분은 되게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환율이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동안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제조 물가지수가 계속 산행이 됐잖아요. 산행이 되니까 다시 한번 긴축 우려가 될 수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또 환율도 올라가는 마당에 정유주들도 상승하고. 네, 보조목도 상승하고 이게 2차 전지 반도체가 또 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전기차 관련주들도 네. 다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다음 주에 상승할 거는 테슬라 실적 발표 18일이거든요. 네. 18일이면은 다음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정도예요. 그때까지는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거고, 네.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거고 테슬라에 의해 가지고 그 후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문득 궁금한 게요.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네. 어제 드디어 우리도 노란톡을 통해서 종목 하나가 진입을 했다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네네. 해주셨는데 그 네. 종목 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종목이 어떻게 됐냐면은 네. 지금 현재 마이너스 5% 됐어요. 네? 하루 만에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이게- 노란톡에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네네네. 네. 근데 사실 네. 제가 이 상황에서 네. 어제 어떤 종목을 들어갔는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어떤 종목이에요? 그 종목이 바로 꿍비였습니다. 꿍비. 네, 꿍비요.
꿈비 들어가다가 네. 꿈이 사지고 있어요. 희한하게. 전문가님. 근데 네, 진짜 괜찮으세요? 많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지금 엄청나게 저도 약간 좀 무리수 뒀나 어제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저는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투자 포인트는 계속 네. 단발성 테마가 아니고 지속성 테마이니까. 어.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네.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 들어서 그렇다고 2차 전지 반도체가 상승했는데 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2차 전지 반도체가 또 들어가는 것보다 네. 아직까지 부각이 되지 않고 시장 영향으로 빠지더라도 악재가 없고 재무만 괜찮다고 하면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출산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안 원사님 아직 애가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네. 결혼도 안 하셨고 네. 제일 중요한 게 보면은 네. 저는 아기가 2살짜리거든요. 오,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만큼 소아과도 되게 적잖아요. 맞아요. 소아과도 적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기들이 대기를 하는 거 보면 병원에서 대기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게 어디 봐서 저출산이야.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가끔은 아기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키즈 카페에 가더라도 아기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무슨 네. 저출산이야.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고령화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신생아들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 지방으로 가면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충주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충주 쪽으로 가가지고 그 산척 그 7구 의미하고 있는데 네. 거기 가면은 3명, 4명 나오면은 네. 1억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10년 전만 해도 네. 30만 원씩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21년도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8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6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8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 돈을 더 많이 주겠다 해도 네. 출생아가 높아지지 않잖아요. 높아지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또 중국에서도 인구수가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네. 어차피 단발성 테마보단 지속성 테마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네. 그 개선하는 기대감에 저는 이 종목 꿈비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이 종목이 어떻게 상승되는지 그 구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꿈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과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토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레드 2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말미에요.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히든 종목명은 그 다음 방송 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히든 종목 많은 분들이 또 맞추셨는지 궁금한데 지금 바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레드 전문가의 히든 종목은 이노뎁입니다. 네,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노뎁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이노뎁도 2%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많이 안 떠진 거죠. 어떻게 오히려. 보면. 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지금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게 재건 관련주거든요. 네. 근데 재건 관련주가 지금 보통 SY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SY. 이 SY만 해도 지금 14%, 15% 정도가 빠지고 네. 있어요.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다 빠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으니까 네. 또 재건축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건설기계 관련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건설기계 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종목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이 종목이 지속성 있는 테마로 가야 하는 거죠. 오늘 사실 이렇게 변명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아나운서. 네. 왜냐면은 오늘 시장 영향으로 떨어지기는
맞거든요. 근데 네. 거래량이 그만큼 적으니까 2% 정도 떨어지는 거지. 네. 거래량이 만약에 더 많았었으면 한 10% 정도 떨어졌겠죠. 그러면 어쨌든 거래량이 적게 하락을 한다는 건 매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네네.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오를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음 주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가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2주 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아니 갑자기 제가 옹호해 주니까 목소리가 커지셨는데요. 네.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무기가 네. 있으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 네. 우리가 방송 하는 만에 이게 떨어진 건데 저는 솔직히 이런 것도 변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시장 영향을 빠졌다는 것보다 단지 이노 대비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하락이 됐었고 그리고 네.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블리자드 액티비전의 인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의 이노 대비 상승할 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노뎁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방송 중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방송 시간 외에도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레드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레드 전문가가 보는 오늘장 주목해 볼 만한 특별한 섹터와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오늘장 핫테마는 어떠한 테마를 꼽으셨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어떤 걸 들고 오셨습니까?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이야. 종목 말고 테마요. 아, 테마요?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네. 테마가 사실 저는 이스라엘 테마를 갖고 왔습니다. 곡물? 곡물도 아니죠. 비료? 아니죠. 유가도 아니고 네. 가스도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네. 야 이스라엘 테마하고 해봤자 가스, 유가, 방산, 방산, 비료 관련주 이거밖에 더 있냐? 너도 다음 방송 전문가들처럼 이스라엘 관련주 갖고 왔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어. 아니에요. 왜?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다음 히든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장면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는 선생님 또 좋은 전문 나왔다고 이침 지지되는 거 아니십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레드 히든 종목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파생이에요. 아나운서님. 저는 이스라엘 파생 관련주 갖고 왔고요. 네. 유가고 가스, 방산, 식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건너뛰어서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유가고 가스, 방산, 식량밖에 없죠. 근데 이 식량, 방산, 가스, 유가는 솔직히 여기서 유가, 가스는 오늘 이한이 산유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한의 원유값을 동결시키겠다. 그 기대감에 유가 관련주가 유가 선물지수는 낮아지더라도 유가 관련주가 갑자기 상승한 것뿐이고 여기에 따라서 오늘 식량 관련주가 상승한 거는 단순히 전쟁 테마하고 상승한 것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 비료 산업지대가 다시 한번 침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료 관련주가 상승이 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유럽 연합에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자지구 쪽으로 식량을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 그 기대감에 상승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전쟁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전부터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 일으켰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이 됐고, 그다음에 산유국, 그다음에 가스 뭐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주부터는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다음 주에 시장이 상승 요소가 없다고 하면은 이 종목들이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왜요? 다음 종목들이 파생 이스라엘의 2차 테마 관련주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갖고 온 게 선생님 저기 보이시죠? 네.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네, 관련주요? 다이아몬드요. 근데 왜 다이아몬드 관련주가 파생 관련주일까요? 왜냐? 네. 이스라엘가 네. 전 세계 중에서 다이아몬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거든요. 안 선생님. 네. 안 선생님 다이아몬드 좀 있으십니까?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으시죠? 네. 근데 이 다이아몬드 저도 제 와이프한테 결혼하기 전에 그때는 다이아몬드 선물을 못했어요. 네. 뭐 그때 돈이 있어야지. 그때 뭐 그쵸. 주식시장도 안 좋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지고 나서 그때 다이아몬드 정도는 아니고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한 원석을 종로 삼가 쪽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줬어요. 네. 그래서 삼가 쪽에 가가지고 사서 줬는데 근데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그렇게 원석들이 다 높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 공급이 감소도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지잖아.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데 네.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이 나면은 가자지구 쪽에서 전쟁이 나고 있고 이스라엘이 전쟁 쪽에만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가 공급이 우려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보면 천연 자원이 아니거든요. 네. 기반을 닦아내고 뭐 여기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만들어서 합치는 거거든요. 그 가공 기술도 뛰어난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네. 세계 국가가 다이아몬드가 러시아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 가공해가지고 시제품을 해가지고 국가에 수출시킬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다이아몬드 가공에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다이아몬드인데 근데 네. 이 다이아몬드도 가공을 이제 깎아내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깎아내어서 거기에다서 도금을 맞추는 건데 그 도금을 맞추는 개체 수양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 러시아나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눈속임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이스라엘은 워낙 다이아몬드 쪽은 원석이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사는 이유는 다이아몬드밖에 없는데 네.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다이아몬드에 대한 공급 우려성 그게 기대감이 이스라엘의 2차 테마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한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유가가 이스라엘에서 나옵니까? 안 나오죠. 기업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이아몬드인데 지금 유가는 이란이 이스라엘 하마스 쪽에 배후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먼저 1차 테마가 유가 관련주가 상승하는 네. 거고 2차는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우리는 자원 관련주를 받았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우선 다이아몬드라는 파생 관련주를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이 다이아몬드 관련 테마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다, 전문가님과 이야기하면서 질의응답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정리와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입장하시고 나서 인사도 나누시고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물가도 그렇고요. 네네. 지금 지속적으로 안 좋은 지표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표가 사실 저는 좀 엊그제도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CPI 물가지수가 나오기 전에도 이제 제조업 물가지수가 네. 나왔는데 PPI가 나왔는데 PPI가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왔는데 어제 갑자기 시장이 급등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다 썰을 풀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틀 동안은 기술적 반등인 것뿐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을 이어줄 모멘텀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끌어가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호재가 있었는데 다음 주에 테슬라 실적이 매번 테슬라는 이제까지 보면은 실적이 좋게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테슬라가 18일날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모멘텀이 뭐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PPI가 나왔어도 급등한 걸 보면은 CPI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그리고 또 CPI가 상회치 나와도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다. 그걸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나왔던 거고 이런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오니까 돈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돈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이스라엘 관련주 쪽으로 돈이 투심이 쏠린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주도 만약에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상승하지가 않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쪽으로 파생 테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안 선생님, 이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그 언제까지 가스하고 유가하고 농업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겁니까? 안 선생님, 네. 지금 안 선생님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로 따지자면 비료 관련주 사야 하는 거 아닌가? 다음 주에도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 뭐 이스라엘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으니까 뭔가 둘 중에 한 곳에서 터지면 그치. 네, 비료사를 오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이번에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네. 다음 주에 또 살짝 환율이 눌릴 때 올라가면은 또 들어가면 괜찮지 또 않을까? 눌리더라도 농업주도 가면 되지 네. 않을까? 그러다가 또 갑자기 다음날 다른 이슈 때문에 올라갔으면은 내 생각이 맞았구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나 주식 잘하네. 나 주식 되게 잘한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슈가 만약에 걸려들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역시 고점이었나 봐. 네, 맞아요. 고점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올라간 모멘텀은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CPI하고 PPI가 다시 한번 예상치보다 상회가 됐기 때문에 긴축 우려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은 유가하고 가스가 농업주가 올라갈 것이냐? 뭐 물론 농업주는 우크라이나 부분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안원선님 말씀대로.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또 내기 못할 것 같아요. 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농업주는 올라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가가 다음 주에 또 올라가냐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쪽에서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란이 배후가 될 수가 있다. 그 근데 지금 기대감에. 하마스에서 이란 배후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란 쪽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했는데 언급을 했고 그래서 네. 미국 정부에서 지금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네. 유가는 안 오를 것이다. 그렇죠. 어.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이란이 어느 정도 세계 주석으로 2위란 말이에요. 네. 유가가. 근데 유가가 2위인데 네. 이란에서 만약에 전쟁 명분을 하마스가 이란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은 네. 가스하고 유가는 당연히 같이 올라가죠. 네. 산유국이니까. 근데 여기서 아무리 이란이 아니하고 하더라도 미국하고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죠. 미국한테 반미세형한테 미국의 일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란이에요. 일진이 일진이요? 일진이 네. 이란입니다. 네. 미국을 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고 이번 참에 미국 입장에서는 네. 하마스 배우들 아니든 간에 이란의 경제를 움켜쥐어야겠다. 네. 왜냐면 미국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경제 움켜쥐는 거는. 어느 거 제재 잘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이미 저번 주에 저는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들은 이미 시장은 미리 다 예상치 하는 거거든. 미국하고 이란이 사이가 안 좋고 어차피 이란은 아니하고 하더라도 미국은 계속 유가를 움켜쥐을 것이다. 근데 주가도 미리 반영이 되는 것처럼 유가도 미리 반영이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는 유가가 상승이 된다는 것보다 저는 제가 갖고 온 파생 테마, 2차 테마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 관련주가 왜 2차 관련주인지 2차적으로 이스라엘 파생 테마 관련주인지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안호선님.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의아할 거예요. 옷도 빨간색 입고 왔고 네. 딱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금 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딱 입고 오기 딱 좋은 게 빨간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빨간색이고. 그리고 지금 또 유가, 가스, 뭐 농업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웬 다이아몬드를 갖고 와? 제정신인가? 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된 이력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근거 없이 제가 여러분들처럼 기대감만 가지고 추격 매수하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저희 방에서 지금 마이너스 5%인 보조목 꿈비율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온 거고요. 이 이스라엘 쪽에서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생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수출 품목으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이아몬드를 수출시키면서 제일 많이 이제 다이아몬드도 수출시키고 이스라엘 자체가 천연자원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원료가 나오면은 가공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시켜요. 전 세계에. 근데 전 세계에 수출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이 장기화 쪽으로 기어질 것 같아. 전쟁도 장기화 쪽으로 기어질 것 같고 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공급성이 우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성 우려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 다이아몬드 관련주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파생 관련주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땅에서 발생되지 않았던 유가가 이란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상승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란 땅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원료 관련주로 제2차 파생 테마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안 선생님, 네. 어떻습니까? 아, 조금 더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다이아몬드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설명해도 아무리 이 이스라엘 쪽에서 다이아몬드 제일 많이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아, 지금 농업주가 산성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 장면 통해서도 힌트를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여러분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최근에 이스라엘 네마샤인가 그 총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난 지금 어떠한 평화도 없고 무조건 하마스는 내 명예를 걸고 다 전멸시킬 거야. 이걸 얼른 다 내놓고 있죠. 그리고 하마스 이 무장자체 쪽에서는 우리는 결전뿐이다. 그리고 80만 원짜리 미사일 수천 발로 니네들의 미사일을 막겠다 하면서 전쟁 장기화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쟁은 어느 정도 차익이 될 거예요. 차익이 될 거지만은 왜?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전쟁을 이겼던 나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지상군 투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관련주가 방산 관련주가 또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 지상군까지 투입했네 기어지면서 이스라엘 자체만으로 자원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장기화 된다고 해가지고 유가하고 가스 농업주가 지속적으로 2주 연속 3주 연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대적으로 다음 주에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유가하고 농업주가 이렇게 많이 상승되었는데 다음 주에 20% 정도 빠질 거라고 생각 못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목들의 분야방처럼 덤벼드는 것보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자원 관련주로 가자는 거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아나운서님. 네. 자, 아나운서님한테 선택지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흥구석유하고 빅텍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흥구석유가 대장주인 거 다 알고도 있고 방산 그쵸? 중에서도 빅텍이 대장주인 거 알고 있고 농업주에서도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주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도 만약에 이걸 산다고 하면은 또 떨어지지 않을까? 그 불안감도 있지만은 또 다음 주에 상승할 것 같아. 하고 또 기대감에 집어넣는 것도 있고 반반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나운서님은 완전히 안전한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불안전한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아, 저는 안전한 마음으로 가고 싶은데 이 사람 이렇게 막, 욕심하는 게 정말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죠. 네. 맞아요. 사람 욕심 끝이 없어요. 갑자기 나는 뭔가 수익을 얻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조금 오락가락해하는 그러다가 적이 걸려들면은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그러다가 걸려들지 않으면은 네. 고점에 내가 너무 근데 만약에 진짜 샀나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럼 그걸 선택하겠죠. 그렇죠. 네. 조금이라도 바로 부각이 안 되더라도 네. 내 마음 편안한 게 먼저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전에는 내가 뭔가 급등주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안 좋은 시장에서 기준하고 원칙도 잊어버리다 보니까 맞아요. 매매하는 근거도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산하고 유가 이런 것보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원 관련주로 가자. 이 자원 관련주로 가자고 저는 생각하고 이 종목 갖고 온 거예요. 네. 우리가 종목을 사더라도 안전한 마음으로 가자는 거지.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온 거고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흥구석유, 빅텍, 농업주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원료 관련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미리 앞서가야 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거저거 다 상승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이 종목이 상승할 수도 있다. 물론 상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버섯도 독이 든 걸 먼저 먹어볼 필요가 없죠. 독 먼저 먹지 않고 이게 이 종목이 안전한 걸로 가면서 우리는 이 버섯을 크게 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 노안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와, 보기만 해도 엄청 이쁘지 않습니까, 아나운서님? 네. 아, 저 다이아몬드만 한 몇백 개가 있으면 몇천 개만 있으면 내 방송을 안 하는데 말이야. 막 그런 상황인데. 네. 뭐가 아쉽겠어요. 그렇죠? 뭐 이 이스라엘에 가야 하나? 그것도 아닌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산유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농업주도 부각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전쟁이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자원 가지고 우리는 그 종목을 진입을 해야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전쟁이 길어지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국가 경쟁력이 아무리 방위 산업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서는 공급 자원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면은 전 세계 또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원료가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설상 지금은 다이아몬드 넘쳐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는 올라가진 않더라도 주가는 미리 기대감하고 미리 우려가며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거지. 그걸 우리는 그냥 낚시 던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고 하다가 이스라엘 자원 테마 중에서 다이아몬드 관련주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비상 이런 제목만 뜨면은 그때 양봉이 따다다다 올라올 때 감기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유가하고 가스보다는 이스라엘 하면은 다이아몬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게 지금 제 머릿속에 생각이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주식하고 연관된 게 유가, 반상, 농업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2차적으로 더 깊게 생각해 보자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거는 다이아몬드라는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걸로 수출을 시키니까 이스라엘이 수입이 많으면은 절대 이 나라는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출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수출 많이 합니까? 솔직히 반도체 많이 수출한다고 해도 다른 국가한테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맨날 무역 적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역 적자가 아니거든요. 다이아몬드로 무역 적자가 아닌 수출이 더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전쟁 장기화로 공급이 우려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기대감에 이 종목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상승해서 늦지 말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 밑에 자막 그대로 두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듣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다이아몬드 관련 기업을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혹시 이 정도 힌트만 듣고 어떠한 종목인지 예상이 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까요? 나는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정답이 공개가 됩니다. 만약에 오늘 노란통 오픈 채팅방 입장을 안 하신다면요. 다음 주까지 히든 종목을 알 수 없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는데요. 레드 두 글자 적어서 저희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노란통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제 목에 걸친 게 이스라엘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네, 이렇게 글 올려주시기도 했고, 네네. 지금 산업용 다이아몬드 차고 계시냐고 네네네. 답글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아니요, 서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다이아몬드라는 게 네. 모든 원료가 있어야 퀵 다이아몬드라는 것도 있고 앱 다이아몬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다이아몬드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종류가 많아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솔직히. 그쵸. 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원료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원료가 어디서 나오냐? 그게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스라엘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자원은 다이아몬드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를 가공을 시킬 수 있는 우리 나라.
직접 이스라엘 쪽에서 수입은 안 해도와도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테마 관련 테마로 상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관련주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3개밖에 없어요. 아, 몇 개 없네요. 오늘 3개밖에 없어요. 아, 오늘 저 한 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음 힌트 네,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뿅!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은 기술하고 산업 제조업 국가는 솔직히 맞습니다. 천연 자원이 나오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이아몬드 사업 1순위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국가 예산 이스라엘이 보석을 판매하면서도 여기서 나오는 매출을 국가한테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은 다이아몬드로 그동안 수출시키면서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전쟁 장기화로 다이아몬드를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수가 있다. 하면은 이스라엘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종목하고 연관되어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다음 장면 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키워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쪽으로 원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국가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전 산업 전반에 쓰이는 산업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전쟁 장기화가 될수록 이스라엘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야,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장기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자기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려고 다이아몬드 때문에 떨어지려고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이스라엘 쪽에 먼저 침범한 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전쟁을 좀 크게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유가, 농업주가 상승되는 거는 있지만 다음 주에 그 종목들이 상승한다고는 솔직히 보장이 하는 게 없잖아요,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천연자원이 이 다이아몬드 관련주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반지나 여러분들 먹고 있는 내게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거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쪽에서만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이아몬드가 진짜이겠죠. 근데 원료가 여시아산일 수도 있고 쿠바산일 수도 있고 원료는 쿠바산일 수도 있고 여시아산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도매 쪽으로도 원료는 이스라엘 쪽으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을 때 가공할 원료가 필요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장기화가 되면 이 종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테마부터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흥구석유일까요? 미래생명자원일까요? 물론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다음 주에 갈 것 같은데 물론 상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은 파생 테마가 2차적으로 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맨 처음에 싸울 때도 유가하고 가스 관련주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뭐가 올라갔어요? 러시아 천연자원의 알루미늄 관련주가 올라갔고 여러 가지 관련주도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히든 종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방송 끝나고 종목명이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힌트 너무 어렵죠?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에서도 오늘 너무 어렵다고 계속 그런 얘기 해주시거든요. 사실 이 방송 주식 방송하면서 다이아몬드 관련주 갖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히든 종목 저희 그 3가지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면서 좀 알고 싶은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종목 3개밖에 없어요. 이 3개 중에서 대장주가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사실 지금 다 파란 색깔이긴 해요. 시장이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진짜 하필이면 내가 방송하는 금요일은 시장에 관문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롯데 쇼핑도 있고 이오드가 있고 H 다이아가 있어요. 자, 롯데 쇼핑이 다이아몬드 관련주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롯데 쇼핑에 DY 다이아몬드라는
매장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 쇼핑이 다이아몬드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렇구나. 물론 네. 롯데 쇼핑이 이스라엘에서 캐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다이아몬드 공급이 부족이 된다고 하면 이 롯데 쇼핑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마진 스프레드가 좀 더 좋아진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네.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워드. 사실 어제 갖고 온 종목도 이돈 대비였는데 오늘 또 이거 보니까 이워드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자, 이워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지만 정치 테마주보다는 이워드 자체가 귀금속 나라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골드든 금이든 이제 다이아몬드 원료가 오잖아요. 그럼 골드하고 금은 어느 정도 녹여가지고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드는 귀금속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이곤이라고 하면은 티즈니랜드가 있는 것처럼 네. 귀금속 랜드라고 하면은 이워드가 있어요. 네. 이거 완전히 힌트 다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은 이찐다이아입니다. 이찐다이아는 좀 특이해요. 희금속을 가공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비중이 5% 정도가 있어요. 5% 정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쪽에서 다이아몬드 다음 달에 줄 거를 다다음 주에 줄게요. 지금 우리가 전쟁 때문에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종목도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대장주가 있습니다. 대장주가 있고 오늘 시장은 사실 좀 많이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나갈 것은 다음 주까지는 이스라엘 관련주밖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는 보고 있는데 이 주가도 어느 정도 유가나 농업주가 반영이 됐으면 또 다음 주에 떨어지는 게 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파생 테마 이번에는 이스라엘 쪽에 땅에서 나오고 있는 다이아몬드 원료 이 관련주로 가야 하지 않는 게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노안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세 가지 후보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어떤 종목인지 감이 좀 잡히실까요? 나는 지금 바로 종목이 궁금하고 방송 끝나자마자 종목명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입장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장이고요. 장 마치고 주말 이 거래일 동안 또 쉽니다. 이틀 동안 쉬게 되는데 그때 전문가님께서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이라던가 앞으로의 전망도 정리해서 올려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 주말에도 답변해 주시나요? 주말에도 엄청납니다. 주말에 안 쉬세요? 저 주말에 저녁에 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또 한 주간을 위해서 브리핑을 준비해드리고 또 이 시장에서 우리가 또 어떤 걸 또 대비해야 하는지 그거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 산다는 것보다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 지수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 거를 종목을 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교육을 해드리니까 어디에도 없는 교육 자료가 제 노안톡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비법이든 뭐든 저는 솔직히 비법이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비법에 수많은 반대되는 게 거의 이 주식시장의 70%입니다. 뭐 맨날 일기예보도 맨날 맞습니까? 맨날 틀리는 것도 일기예보인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선행 체크가 먼저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제가 노안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QR코드 열어드리고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의 성함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레드 전문가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레드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투자 포인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